오늘은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실행한 자녀 증여와 노후 대비 주식 투자 전략을 모두 담아보려고 해요. 저도 처음 계획할 때 세금, 증여, 투자, 계좌 뭐부터 해야 하지? 하면서 한참 헤맸거든요. 하지만 몇 가지 원칙과 전략을 세우니 마음이 훨씬 편해지고 실제로 자산이 눈에 띄게 불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계획할 때 제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증여 시점과 10년 내 합산 비과세 한도입니다. 특히 10년 기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자녀 출생 직후 조부모님이 2천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이건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해서 30% 할증과세가 원칙이지만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었어요. 다음날 제가 1억 원을 증여했는데 이때 증여세 10%를 내야 했어요. 즉 1천만 원 세금을 내고 9천만 원이 자녀 계좌에 들어간 거죠. 추가로 형제자매끼리 상호간에 조카에게 1천만 원씩 비과세 증여를 진행했어요. 예를 들어 친형이 제 딸에게, 저는 형님의 아들에게 증여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자녀에게 꾸준히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만 10세가 되었을 때 다시 조부모님이 2천만 원을 증여하고 다음날 제가 1억 원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절하면 10년 내 합산 규정에 맞추면서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증여금만 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한 자금을 활용한 투자 전략도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증여금으로 미국 주식 ETF VO를 매수하는 거예요. 계좌를 만들고 3개월마다 배당이 나오면 그만큼 추가로 ETF를 매수해 자산을 꾸준히 늘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출생 직후 받은 9천만 원을 ETF에 투자하고 3개월마다 배당이 나오면 그걸 재투자해주는 식으로 계속 굴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점점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렇게 운용하면서 단순 증여만 했을 때보다 자녀에게 더 큰 자산을 물려줄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증여금을 주식이나 ETF처럼 꾸준히 불려줄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 효과와 배당, 재투자 효과가 더해져 단순 현금 증여보다 훨씬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증여를 단순히 돈 옮기기라고 생각했지만 투자 전략과 연결하면서 계획을 세우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10년 내 합산 비과세 한도입니다. 쉽게 말해 증여금이 10년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엔 단순히 얼마만 주면 되겠지 하고 시작했는데 이 규정을 모르고 진행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적용한 전략을 공유드릴게요. 자녀 출생 직후 조부모님이 2천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세대 생략 증여라 30% 할증과세가 붙지만 비과세 처리할 수 있었어요. 다음날 제가 1억 원을 증여했는데 증여세 10%를 내고 9천만 원이 자녀 계좌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형제자매끼리 상호간에 조카에게 1천만 원씩 비과세 증여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녀에게 꾸준히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만 10세가 되었을 때 다시 조부모님이 2천만 원을 증여하고 다음날 제가 1억 원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절하면 10년 내 합산 규정에 맞추면서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증여를 설계할 때 언제, 얼마, 누구에게를 꼭 계획하는 게 핵심입니다.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증여금을 활용해 자녀 계좌에서 투자까지 이어가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미국 주식 ETF VO 매수입니다. 계좌를 개설하고 증여금으로 VO를 매수하면 3개월마다 배당이 나오죠. 그 배당금을 다시 매수하면 자산이 꾸준히 불어나고 복리 효과가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 직후 9천만 원을 ETF에 투자하고 3개월마다 배당이 나오면 그걸 재투자하는 식입니다. 10년, 20년이 지나면 단순 증여보다 훨씬 큰 자산이 만들어져 자녀에게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제공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증여만으로 자산을 옮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투자를 연결하면서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자산의 폭이 훨씬 넓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저축 IRP, ISA에 납입하고 그 자금을 S&P 500 ETF를 중심으로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을 만들 수 있어요. 제 경험을 예로 들어 설명드릴게요. 먼저 월 75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저축 50만 원, IRP 25만 원을 납입합니다. IRP의 30%는 안전자산인 TDF 2050 ETF에 배분하고 나머지는 S&P 500 ETF에 투자합니다. 배당이 나오면 그대로 재투자하면 되고요. 20년 후면 약 5억 7천만 원, 25년 후 약 10억, 30년 후 약 17억 정도로 늘어납니다. 은퇴 후 매년 자산의 4%만 생활비로 인출해도 원금이 줄지 않고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력이 더 된다면 부부 각각 매월 75만 원씩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하고 ISA까지 포함해 추가 투자하면 30년 후 자산은 수십억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투자 비율과 시기입니다.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주식과 단기채를 섞어 분산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56 단기채 45 비율로 나누면 변동성을 줄일 수 있어요. 증여를 단순히 현금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투자와 연결하면 장기적으로 훨씬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해보니 출생 직후 증여금으로 ETF를 매수하고 3개월마다 배당이 나오면 자동 재투자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자녀가 만 20세가 되었을 때 수억 원의 자산을 확보할 수 있어요. 만약 조부모님 증여와 부모 증여를 조합하면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자녀에게 안정적인 자산을 물려주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